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3회 문법 규범 아침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갈게요. 자, 국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바뀌었어요. 파생어랑 합성어랑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군만두와 일어나다가 합성어고,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군것질과 날고기가 파생어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보면 아름다운 고향과 같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 맞죠? 우리 항상 외웠던 거 관체조, 부동형 이렇게 외웠을 때 그냥 무작정 외운 게 아니죠. 관형어가 항상 체언 앞에서 수식하고 부사가 항상 동사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어두에 특정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어떤 현상이죠? 두음 법칙. 입에서 팍팍 나오셔야 돼요. 지금 시험이 한두 달 남았는데 두음 법칙. 그리고 4번, 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다. 그래서 높임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높임법이 세 종류가 있죠.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 세 개가 있다. 주체 높임법은 뭐다? 화자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객체는 뭔가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을 높인다. 이런 개념적인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을 높인다. 상대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되고요. 특수어휘들이 있죠. 특수어휘. 편찮으시다. 다 쓰기가 좀 기네요.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실현이 돼요. 그러면 편찮으시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시를 붙여서 실현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단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조사, 깨로 실현도 되고요. 여기서도 특수어휘가 있죠. 어제도 봤지만 뭐 들이다, 모시다, 뵙다, 배다, 여쭈다 뭐 이런 단어들로 객체 높임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뭔가 하면 종결어미, 합쇼하오, 하계체 이런 애들 종결어미를 통해서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저한테 선생님 밥 먹었냐? 이렇게 안 하시죠.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종결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인다.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밑줄 부분에 쓰인 우리말 의문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이 의문은 말소리죠. 말소리의 채소 단위. 그래서 자음과 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소리 나는 대로 써서 그거에 대한 의문의 개수를 세야겠죠. 낳고, 날아, 갔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분리를 다 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자, 13개. 1번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였고. 그 다음 3번.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이거 몇 번이었을까요? 답이? 4번. 답은 4번입니다. 서투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투르다가 관형어로 바뀔 때는 니은이 붙어서 서투른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서투른이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서투르다의 준말이 있어요. 서툴다. 이게 활용할 때 은이 붙느냐 는이 붙느냐가 문제인데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붙지 않죠. 이게 포인트죠.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툴은 될 수가 없고 니은이 붙어야 되죠. 니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노을보시오 앞에서 무슨 탈락이 일어난다?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서툰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툴은은 틀린 단어고 서툴은 아니면 서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을 보면 허구한 날 맞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허구헌날 이러면서 헌으로 쓰시면 틀린 말이 돼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허구하다에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허하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허하 아시겠죠? 허하다.
그래서 허구한 날, 허구허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잔치는 벌리는 게 맞고요. 벌이는 게 맞고 틈이나 사이를 벌리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서슴지 맞죠? 서슴다에서 옵니다. 서슴다. 서슴하다란 말이 없어요. 서슴다. 그래서 연결해서 또 외워야겠죠. 자, 담가, 잠가, 치러, 삼가다. 하나 더 뭘까요? 서슴다. 이렇게 넣어서 외울게요. 잠가, 담가, 치러, 서슴다, 탐가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럼 4번.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문장 구조 다른 거는 혼문장 아니면 겹문장이죠? 또 나왔죠. 문장 구조. 이런 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문장, 겹문장 구별을 하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하고 무슨 문장? 아는 문장 구별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었죠? 3번입니다. 3번.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이 니까는 어미예요. 니까는 어미입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그럼 1, 2, 4, 5번은 어떠냐? 영희는 주어 동사를 먼저 보세요. 주어 서술어를. 영희는 자꾸 생각났대요. 뭐가? 길가에 불쌍한 고양이가 이래가지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학생들은 고대했대요. 뭐를? 방학이 오기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4번은 철수는 뭐랬대요? 직감했대요. 뭐를?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조사를 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이는 뭐라고 얘기했대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고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이어졌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쓰이는 거죠. 그럼 주어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어제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뭐냐면 주어가 있고 뭐가 문장이 보통 안겨 있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는 문장은 뭘 안았잖아요, 문장을. 그러니까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주어랑 맨 뒤에 있는 서술어랑 호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어진 문장은 맨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맨 뒤에 있는 문장의 서술어랑 호응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영희는 생각나. 학생들은 고대해, 철수는 직감해, 순이는 말했어. 다 호응을 하지만 얘는 어때요? 봄이 피어요? 아니죠. 호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장 구조가 헷갈리실 때가 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아는 방식으로 풀었다가 안 되면 이 호응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는 문장은 맨 앞에 떨어져 있는 맨 앞에 있는 주어랑 서술어가 호응하고 이어진 문장은 호응하기 어렵다. 왜? 중간에서 끊겨서 주어 서술어가 연결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용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이 뭐냐면 갑자기 전자의 경우를 밑줄을 그어놨어요. 또 한번 보게 만드는 거죠. 여기 마침표 뒤를 보면 의미 영역 변화에는 변화 전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 후자 여러분 아시죠? 전자는 앞에 거, 후자는 뒤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가 축소되는 경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이었어요. 2번. 왜냐?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아예 바뀐 거죠. 축소가 아니에요. 의미가 변화된 겁니다. 요게 요거고. 나머지는 축소된 게 맞죠? 미인은 인물과 재능이 좋은 사람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었고요. 말씀은 그냥 보통 말을 다 포함하다가 높임의 말만 이렇게 의미가 축소됐고, 도련님은 총각을 말하다가 결혼 안 한 시동생을 말하는 의미로 축소됐고요. 얼굴은 몸 전체를 말하다가 이제 안면부만 가리키는 걸로 축소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6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죠? 여기까지 푸셨나요? 몇 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2번이었습니다. 2번. 옳은 발음은 2번이었어요. 김반만. 맞죠? 또 하나 맞는 발음 뭐죠?
김밥만. 이것도 바뀌었죠, 작년에. 김밥만. 이렇게 바뀌고. 나번은 공권력 맞죠. 세 글자 한자어에 유마의 예외가 일어나죠. 그래서 공권력, 이원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다는 여덟비. 받침이 연음이 되죠. 모음 형식 형태소 앞에서. 그래서 여덟비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라는 한쪽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리을 니은을 보면 뭘 해드려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유마 다른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유마는 뭐 쌍둥이 세트 또 얘기하죠. 뭐 훌레 또 하나 뭐죠? 뚫른 발음 기어예요. 이거는 하나는 뚫른 거의 이제 발음 기어를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훌레 뚫른 그 다음에 머리말 이 받침의 리을이 형식 형태 모음의 형식 형태소에 연음이 되죠. 그래서 머리마르리 맞아요.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이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다. 사이 소리는 모든 경우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 소리가 나지 않고 사이 시옷이 붙지 않는 단어가 있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우리말, 인사말, 감사합니다. 그 밑이죠. 머리말, 예사말. 뭐 순서는 본인이 바꿔도 되는데 제가 암기시킬 때는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인사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예사다. 우리가 인사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예사다. 오늘도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우리말,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은 사이시옷이 붙지 않고 사이소리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만큼 문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그만큼이라는 애가 이 단어가 한 단어로서 부사예요. 부사. 근데 이게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음에 서술어가 왔을 때는 부사가 맞고요. 만약에 조사가 붙어요. 그만큼이나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나나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때는 그만큼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대로만큼뿐이죠. 대로만큼뿐. 관용어 뒤에 만큼은 의존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가 틀렸냐 같이 보시면 은커녕 붙어야 되겠죠. 은는 도만까지 맞죠. 붙어요. 은커녕 이렇게 은커녕은 붙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은도 조사고 커녕도 조사예요. 은커녕도 조사예요. 그래서 커녕이 체언 바로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커녕 물도 못 마셨어 라고도 써도 되고요. 밥커녕 물도 못 마셨어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커녕도 조사다. 반드시 은커녕만 오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밥커녕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알려드리고요. 2번은 밖에 구분 문제죠. 밖에 이게 only라는 의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것밖에 라고 쓸 때는 붙여 써야 되고요. outside 그 외에 라고 쓸 때는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랬죠? 띄어 쓰는 거 맞습니다. 얘는 붙여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대로랑 대를 구별하는 문제죠. 대로만큼뿐 관용어 뒤에서는 띄어 쓰는데 체언 뒤에서는 붙여 쓴다. 나대로 붙이고 갈 때 가고 싶은데 이 대가 곳이나 장소를 의미할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갈 곳이 있다. 이런 경우죠. 갈 때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띄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이거 오랑 요랑 구별하는 문제죠. 오랑 요 구별 문제. 정리를 하시면 요가 조사일 때 존대를 나타내는 밥 먹어요 라고 존대를 나타낼 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요가 연결어미로 쓸 때가 있어요. 연결어미.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는 항상 어미입니다. 종결어미. 그래서 이것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랑 요랑 구별하는 문제는 항상 생략했을 때 문맥상 의미가 자연스러운가 생략했는데 문장이 끊기나 이걸로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법에 맞지 않는 건 3번이었어요. 1번부터 보면 이미 늦은 것 아니요? 라는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략했을 때. 이미 늦은 것 아니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미 늦은 것 아니? 문장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건 생략할 수 없는 어미입니다. 종결어미가 맞고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해서 요를 생략해도 아니 제가 안 그랬어요. 문장상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존대는 없지만 그래서 이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사겠죠. 여기는 어미, 여기는 조사.
그렇죠. 3번은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했을 때 예, 아니로 답하시오. 이것도 충분히 문장상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생략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인데 생략할 수 없는 오가 왔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래서 요로 바꿔주셔야겠죠. 이게 좀 어렵다. 그럼 대답할 때 예, 아니오는 무조건 요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 이것은 말이 아니요, 소요. 이 문장에서 요를 빼버리면 이것은 말이 아니, 소요. 이렇게 돼서 어색하죠. 그렇지만 어색하죠. 그래서 이 요는 조사가 아니고 연결어민 요다. 이것은 책이요, 뭐 저것은 붓이요, 이런 문장 많이 나오죠. 그럼 마지막, 그 다음 9번.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나 반찬인데 이들 중 표기가 옳은 것은 이거 몇 번이에요? 4번 다 잘 알고 계시죠? 4번. 저도 이거 외우느라 좀 힘들었어요.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명란젓, 창란젓 구별해야 되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창자가 나온 젓갈이래요.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창자가 나온 젓갈. 그래서 창난젓. 창난젓. 창자가 나온 젓갈. 그럼 명란젓은 구별해서 그냥 외우시면 되고 아침에 생각났어요. 오는 길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명란젓을 즐겨 먹었다. 그래가지고 재미없나 봐요. 명량. 뭐 단어는 다르지만 리을이라는 거. 명량해전. 명량해전에서 명란젓을 즐겨 먹었다. 그래서 명란젓. 창자가 나온 젓갈 창난젓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아구찜은 타자에 나오죠. 아귀. 아귀찜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면수는 예쁜 여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인어공주처럼 이면수 씨가 있대요. 이면수어 구이 이렇게 띄어 쓰시고요. 쭈꾸미 아니고 주꾸미 볶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겠죠? 그 다음 10번 가장 우리말다운 표현은 4번이었죠. 4번이었습니다. 다른 건 뭐가 잘못됐냐면 다 일본식 번역투 표현이었습니다. 나하고 김 선생하고는 형제간이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우리말로는 뭐 다름 없다라거나 뭐 형제간이라고 뭐 할만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의 작품이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이거 어색하죠? 그냥 봐도 어색합니다. 뭐뭐에 값한다라고 쓰지 않고요. 주목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말 표현이고 나에게 있어. 굳이 길게 쓸 필요 없죠? 나에게.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문제 풀었고요. 복습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